도기안입니다. 법원 경매 투자는 이미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투자의 전 과정을 완벽히 이해하지는 못해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도기안의 1:1 PT 법원 경매 실전 투자 과정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교육생들은 생각합니다. 나도 과연 혼자서 경매 투자를 잘할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권리분석 교육만으로는 어림도 없으며 실제로 경매 실무 과정을 마스터했어도 실제 투자할 때는 당황하게 마련이죠. 아무래도 교육을 받자마자 바로 실전에 익숙할 수는 없으니까요. 마치 운전면허를 따더라도 운전이 어느 정도 익숙해질 때까지는 긴장하고 떨리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도기안의 1:1 PT는 교육생이 물건 검색, 시세 조사와 분석, 현장 조사, 낙찰 가격을 결정하고 명도를 하기까지 전 과정을 도기안과 함께 상담하고 분석하면서 진행하고 단계별로 문서 작성 요령도 배우게 되기 때문에 충분히 알짜배기 내용을 배울 수 있습니다. 1:1 PT는 저와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경매 투자의 자신감은 물론 투자의 성과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저와 끈끈하게 형성된 인맥은 여러분의 경매 투자 인생에서 결코 가볍지 않는 소득이 될 겁니다. 교육 과정은 저와 면담 후 투자 성향을 분석하며 우량 물건을 선택하고 낙찰된 후 명도까지 투자가 마무리되는 총 4개월 정도로 추정됩니다. 물론 약간의 시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도기안과 함께하는 1:1 PT는 법원 경매 투자자들 누구나에게 경매 실무를 터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기안의 경매왕의 도기안입니다. 자, 오늘은 부자 마인드 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면서 얘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돈을 찍어내는 공장을 만들어라. 네. 매력적인 멘트죠? 네, 매력적입니다. 자, 제가 한창 고시 공부를 하던 시절에 입에 붙어 다녔던 멘트가 있었다. 37살이 될 때까지는 돈을 벌어들이는 체계, 즉 공장을 만들고 말겠다는 거였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참 신기하죠. 누구나 그렇겠지만 부자로서 여유로운 삶을 영위하여 하며 돈에 구애받지 않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네. 누구나 그렇겠죠. 누구나 부자로서 여유로운 삶을 영위하고 돈에 구애받지 않는 삶을 살고 싶다. 예.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배고프죠. 예, 여전히 아직은 어떤 경제적인 자유, 여유로운 삶을 살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뭔가 더 많이 가야 되고 저의 의욕과 욕구, 저의 욕심이죠. 욕심을 채우는 데 있어서는 아직도 한참 멀은 것 같습니다. 네. 결혼을 해서 애들의 교육비까지 생각해서 볼 때 앞서 말한 대로 유목민처럼 이것저것 돈 되는 곳을 기웃거리며 살기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지요. 나이가 들어가고 노동 생산성이 떨어질 때 과연 어떤 방식으로 수입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이었다. 네, 맞습니다. 나이가 들면 노동 생산성이 떨어져서 어떤 방식으로 수입을 마련할 것인가. 네, 누구나 궁금해하는 것이죠. 네, 누구나. 외과 의사들이 나이가 40대만 되면 눈이 벌써 침침해져서 수술에 지장이 있다고 말한다고 합니다. 예, 이것도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상식에 속하는 것이죠. 실제로 그래요. 나이가 들면요, 생산성은 떨어지고요. 그러면 수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죠. 이미 저는 이제 20대 후반부터 경제에 대해서 생각을 했기 때문에 30대에 딱 됐을 때 처음에 제가 장사를 한 적이 있어요. 30대. 30대 장사를 하면요. 장사를 하잖아요. 제가 장사했다고 가끔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죠. 장사의 특징이 뭐냐면 비 오거나 눈이 오면 손님이 줄어요. 그 다음에 지금 겨울에는 4만 4원이죠? 예, 4만 4원이죠.
요즘에는 이 룰이 깨졌습니다만은 겨울에는 조금 따뜻하다가 추워지죠. 추워지면 손님이 바로 또 줍니다. 그죠? 또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오리나 닭 장사를 했다가 조리독감 오면 또 손님이 떨어지죠? 예. 수도 없는 거죠. 이 장사를 해봤기 때문에 수입이 항상 불안정합니다. 수입이 불안정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대박 장사 이런 걸 보면은 잘 되는 사람 되면은 부럽죠. 저도 그런 사람들 보면 부럽습니다. 부럽죠. 그런데 그런 사람 되는 게 하늘의 별 따기죠. 하늘의 별 따기죠. 예. 그죠? 요식업이나 기타 식당으로 이렇게 돈을 벌어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에 속합니다. 하늘의 별 따기에 속하죠. 불안정하죠. 예, 이런 경험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야, 이게 공장이라는 게 필요하구나. 공장이죠. 돈을 찍어내는 공장. 돈을 생산하는 공장이 필요한 거죠. 예, 돈을 생산해내는. 그럼 어떻게 하면은 돈이 생산될까? 우리가 공장 그러면 생각하는 게 뭡니까? 사람보다는 기계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기계적으로 돈을 찍어내는 그런 공장이 필요한 것이죠. 기계적으로. 예, 요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그림을 갖고 있지는 않았고요. 요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부러움 같은 거죠. 단순히 돈을 생산하는 공장을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만들겠다고 해서 계획한 게 아니고 단순한 부러움이 있었다 이거죠. 부러움. 나 이러고 살고 싶다라는 부러움이 있었던 것이죠.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강의에서도 말했죠. 한계와 씨앗이라고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저는 씨앗을 그렇게 던졌던 거를 수년 동안 해왔던 것 같습니다. 돈을 생산하는 공장을 만드는 씨앗을 계속 뿌렸던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제 오늘날에 이렇게 그나마 자리를 잡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죠? 자, 눈이 침침하면 손도 떨리게 마련이거든요. 동물인 이상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신체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노년에 여유롭게 살려면 돈을 찍어내는 공장을 가져야 되고 동장을 가지려면 일단 부지를 선정하고 토지를 매입해야 하고 생산할 기계를 들여야 되고 그러면 어떤 상품을 생산할 것인지도 결정을 해야 되죠. 결정을 하면 상품 선정과 생산 라인 확보가 관건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공장의 특징은 공장이 돌아갈 때 같이 공장에서 일을 해 놀러 다녀. 예, 당연히 사장은 놀러 다녀도 공장은 또 돌아간다. 바로 이런 특징적인 거죠. 즉 뭐냐면 여러분들이 놀 때 그죠? 노동 시간이 좀 적어도 돈은 좀 많았으면 좋겠잖아요. 이 두 가지가 맞아야, 그죠? 맞아야 돈을 벌죠? 두 가지가. 그러니까 돈을 이런 거죠. 노동 시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건 노동 시간이라고 해야 되나? 노동 시간이 많아질수록 돈은 아니다. 이걸 이렇게는 설명하기가 좀 힘드네요. 그죠? 일종의 노동 시간 자체를 줄여 나가도 돈은 지장 없이 쭉 오를 수 있는 그런 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내 노동 시간을 줄이는 방법은 결국은 사업하는 방법이 으뜸이죠. 그래서 타인에게 급여를 주는 것은 급여를 가지고 타인의 노동력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급여로 나는 10시간만 일해도 타인의 노동력을 2명분을 사면 20시간을 더 일을 하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실제로는 나는 10시간만 일하고 20시간을 놀고 있더라도 돈으로 산 20시간에서 자기는 총 30시간의 노동을 하는 거하고 동일한 효과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돈도 더 많이 벌게 되는 것이죠. 이 노동시간이 낮아도 돈을 버는 것은 고부가가치 산업에 들어와야지 가능한 것이죠. 그렇지 않고 이제 저부가가치, 그렇죠? 저부가가치 어떤 그 산업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냐면 노동시간은
많은데 돈은 그저 그런 떨어지는 이런 저부가가치 산업은 하지 않는 게 좋죠. 요거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뭐 경제 원리에 대한 생각이기 때문에 요 정도면은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생활하시면 돼요. 그죠? 선택하시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고부가가치 산업에 종사할 거냐, 저부가가치 산업에 종사할 거냐. 저부가가치 산업에 종사를 지금 현재 하고 계시다면 고부가가치 쪽으로 옮겨가셔야 되겠죠? 그죠? 고부가가치라는 건 시간은 적은데 돈을 많이 버는 산업. 그 다음에 나이가 들어도 원숙해져서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 산업. 이렇게 가는 거가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자, 이해를 잘 못하는 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도 빠지고 노동력이 떨어질 때를 대비해서 놀러 다녀도 알아서 돈을 벌어줄 공장을 만들라는 겁니다. 이왕에 공장을 돌릴 거면 잘 팔리는 물건을 만들어야 되고 투자 대비 고수익이 나면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재테크 상품을 생산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돈 버는 시스템을 만들지 않고 노력을 또 않는다면 아주 운 좋을 때만 잠깐 돈을 벌고요. 결국에 노년에 부자로 살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제가 해놨습니다. 맞는 말이죠. 자, 부자는 현대인의 필수 덕목이다. 이렇게 제가 이제 썼습니다. 여러분이 모두 부자가 되고 싶으시죠? 부자가 되기 싫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 부자가 되겠냐 물으면 입이 꽉 막히고 여러분이 망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은 대다수는 부자가 선물인 것처럼 생각하죠. 그래서 되면 좋지만 안 돼도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부자를 동경하게 되죠. 예, 그렇게 생각해요. 거의 다. 부자는 어떤 그 선물이고 부자가 안 되는 건 정상인데 되기만 하면 부러운 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말씀을 여기서 드리고 싶은 것은 부자는 여러분의 의무사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되면 좋은 게 아니고 당연히 살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의무가 있으니까 의무를 불이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의무를 불이행하면은 부자로 살아야만 우선 날 위해 좋고, 내가 부양할 부모에게 좋고, 나의 형제에게 좋고, 자식과 아내에게 좋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좋다. 즉, 부자였으면 좋겠다가 아니고, 부자여야만 한다라고 애우십시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애우십시오. 나약한 사람이 부자임을 포기하고 자신의 주변 사람은커녕 스스로에게 푸대접을 하게 되죠. 그래서 부자는 의무다, 의무. 꼭 기억하세요. 부자는 뭐라고요? 의무입니다, 의무. 그러니까 부자가 아니면 여러분들은 의무를 어떻게 된 거죠? 불이행한 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전환을 하셔야 돼요. 부자가 아닌 것은 부자를 의무를 불이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 꿈은 100억이다. 네. 강의 중에 반드시 묻는 질문이 하나는 어느 정도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입니다. 그러면 수강생들은 눈치를 살피면서 우물쭈물하죠. 왜? 한 번 더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수영 선수나 육상 선수에게 나는 현재 3분이지만 앞으로 2분 50초까지 단축할 거야 라는 계획을 가지지 않는 선수는 없어요. 그죠? 자기 목표치를 갖고 움직입니다. 육상 선수도 그렇죠? 그냥 열심히 뛰면 되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기록을 단축시키려고 하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재테크로서 성공하고 싶다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꿈을 크고 구체적으로 정해야 된다. 맞죠? 꿈은 실현성이 있어야 되는지 허황되게 막 크게 해도 됩니까? 예? 아니죠. 꿈은 실현성을 갖춰야 돼요. 크고 구체적이어야 하는 이유는 실현성이 뒷받침하기 때문이죠. 실현성이 없는 거를 우리는 백일몽 이렇게 얘기하죠. 꿈을 편할 때는 막 정하세요. 이왕이면 크게 정하세요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구체적으로 개인별로 물어보면 꿈이 마냥 크지만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느 정도 실현성을 자기 스스로 반영하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꿈을 크게 가지세요 했는데 에이 꿈만 크면 뭐해? 그죠? 꿈만 크면 뭐해? 실현성이 없는데 뭐? 이렇게 말한 사람은 얼핏 보면 겸손한 것 같지만은
지극히 부정적인 사람에 불과하다.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은 매사에 부정적이고 꼬투리를 잡습니다. 그러다가 스스로 패배주의에 물들죠. 가장 짜증나는 게 어떤 경우입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짜증나는 거. 재테크에 있어서 짜증나는 사람들이 있죠? 짜증나는 사람. 뭐죠?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이죠? 네,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 두 번째는 뭐죠? 자기는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어요.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그 주제에 남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죠. 이래라 저래라.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스스로 포기를 해서 나약한 사람도 있고, 두 번째로는 정말로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입만 산 거죠. 입만 살아서. 그죠? 입만 살아서 남에게 이래라 저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요런 사람들이 가장 짜증나죠. 예, 요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뭡니까? 결국은 가난해요. 가난한데, 무엇만 살았다고요? 입만 사는 거지. 이런 게 이제 우리 그 재테크나 어떤 그 돈을 논하는 자리에서 가장 짜증나는 거죠. 그것은 마치, 무술, 싸움, 이것을 뭘로 하죠? 입으로만 하는 놈들도 있죠. 붙어보면은 별로 이렇게 주먹질도 잘 못 나오는데, 입으로만 하는 사람들이 있듯이, 어떤 돈에 관해서는 돈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그죠? 재테크에 관해서는 돈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난한 주제에 뭘 돈을 얘기하고 재테크를 논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훨씬 많지만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짜증나는 게 매사에 부정적이고 꼬투리를 잡고 스스로는 패배주의에 물들어 있다. 나는 안 돼. 라고 말을 하지 않고 너는 안 돼라고 얘기하죠. 통상 너는 안 돼. 이렇게. 너는 되라고 말하는 놈 별로 없죠.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한 가지 옛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초안지에 나오는 초안지죠. 한나라 유방은 초평 항우를 물리치고 통일을 하죠. 그때 그 통일하는 데 주역이 되는 게 대장군 한신 대장군입니다. 네, 그래서 유방은 황제죠. 황제의 입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역발산. 힘은 산을 뽑고 기운은 세상을 덮는다. 역발산 기계세라는 항우가 왜 나한테 졌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신이 하는 말이 자신의 주군인 항우는 자신의 주군인 유방보다 더 많은 군대를 이끌 만한 능력이 안 됐기 때문에 패망했다고 얘기를 해서 비유를 좀 맞춰주죠. 그러니까 이제 유방이 기분이 좀 좋아지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한신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대장군 한신 자네는 어느 정도 군대를 통솔하는가?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한신은 눈치가 없는 거죠. 사실은 이게 눈치가 없는 게 자기의 생명을 단축시켰죠. 자신의 주군인 유방보다 더 많은 군대를 이끌 능력이 있다고 호언장담을 하면서 그럼 얼마나 많이 모을 수 있냐? 너는 예, 저는 다다익선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이것 때문에 유방에게 미움을 사고 사로잡혀 죽게 되죠. 그렇죠? 네, 여러분은 이런 다다익선의 고사를 아셔야 되는데, 그럼 내가 얼마나 향후에 몇 년 안에 어느 정도 재산을 달성하겠는가라고 궁금해 하시면 스스로는 생각할 때 다다익선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라는 것이죠. 다익선. 그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 뜻입니다. 예. 저도 그렇습니다. 보물을 넣을 수 있는 창고가 한 개면, 그죠? 보물 창고가 한 개죠. 이렇게 한 개면, 보석이 이렇게 들이차면 어느 순간은 가득 차게 되죠. 그렇지만은 보물에 느는 속도보다 창고의 개수가 느는 속도가
더 높다면 어떻게 됩니까? 늘 부족하죠. 그죠? 이런 겁니다. 저는 지금 이런 어떤 상태에 지금 있는 편인데요. 보물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빨라지면 창고가 느는 속도보다 더 빨라지는 순간부터는 넘치게 되겠죠. 그죠? 넘친다. 그죠? 저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여태까지 사업을 운영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을 좀 많이 해보시고요.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부자 마인드 시간에, 다음 시간에 이제 8강에는 경매의 실체란 게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셨죠? 경매는, 부자 되는 지름길이다. 경매는 인생관이다. 경매는 명검이다. 경부고속도로다. 이런 거. 왜 이런 말들을 제가 했는지에 대해서 낱낱이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